안녕하세요.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153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왜 주택은 10배 오르는데 땅은 1000배 오를까? 왜 꼭 땅에 투자해야 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43.5% 올랐다. 스카이 데일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경제 4월 8일자 최동욱, 이유정 기자가 보도하기를 여야 모두 35층 룰 폐지 공약을 했습니다. 한강변에는 50층을 허용한다 하죠. 용산 미군 부대 앞에 오 시장이 49층을 허가해 줬는데 지금은 29층밖에 안 됩니다. 다음, 금단 신도시에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산업단지, 지하철 등이 있는데 돈이 되는 입지, 미래 가치가 있는 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또 분기점 제시, 다음 신도시, 국가산업단지, 대규모 위락단지, 관광이죠. 전철 등 SOC, 이런 5가지가 들어가는 곳은 무조건 돈이 됩니다. 금단은 1지구, 2지구 합쳐서 540만 평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24년도에 개통이 되고요. 2호선 연장도 들어갑니다. 신도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천지 계획되고 있죠. 도로 시설도 양호합니다. 5호선도 연장이 됩니다. 4차선 도로에 붙은 땅 유망한데 이런 땅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IC에서 1km 거리가 되는데 IC 주변에는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원당에서 테리 간 올림픽 도로까지 전용 도로가 지금 또 확정이 되었고 깃발이 지금 꽂혀 있습니다. 4차선 한 개가 더 개설됨으로써 4차선 2개에 맞물려 있는 그런 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앞 고속도로 IC가 2개가 설치가 됩니다. 강화까지 고속도로가 신설되지요. 작년 10월에 고시가 됐고 금년도에 이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메인 도로 신도시 내에는 6차선이 지금 가동 중이고요. GTX D 노선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금단 산업단지도 68만 평이 확정이 되었고 1300여 개 업체가 입주를 합니다. 상주 인력도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2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계양산업단지와 금단산업단지입니다. 따라서 주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2030년 되면 모든 건물에 사물 인터넷이 금단에 조성이 됩니다.
7만 5천 가구 22만 명 인구가 새로 더 들어옵니다. 금단 신도시와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가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그러한 도로가 앞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GTX D 노선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경기도의 건의사항과 인천시의 건의사항이 조금은 다른데 국토부에서는 무조건 금단 신도시는 이 GTX D 노선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 정혜수 도로공사 부사장이 중간 정산받은 퇴직금 2억을 투자를 해서 노후 대책용으로 샀던 땅이 무려 9억이 되었습니다.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산 2개 필지와 금왕아시에서 1km 지점이죠. 100평을 매입했고요. 용인시 성복동 626번지 임야 206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성복 IC 예정지에서 700m 떨어진 곳입니다. 10년 전 기사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IC가 신설되는 호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2000년 4월과 6월에 고속도로 IC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 300여 평을 매입을 했고 매입 당시에 이 정 부사장은 도로공사 예산과 인사, 고객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총처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평당 24만원을 사서 21만원, 36만원으로 7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평당 약 400만원 선으로서 호가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의 말입니다. 현재 호가를 적용할 시 시가는 9억대에 달한다. 아파트가 1억일 때 땅은 10배가 뛰게 되는 것입니다. 노영민 의원실의 김채갑 정책특보는 정 부사장이 보유한 봉곡리 땅은 평당 4만원에 불과했으나 행정복합도시와 가깝고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봉곡리 땅과 용인 땅까지 합치면 두 곳 땅의 시가는 9억에 육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금년 4월 8일 날 이지용 기자, 김태중 기자, 이축복 기자, 송민근 기자가 보도하기를 오세훈 첫날에 정부 LH 주도 공공주택 공급으로 대못을 박았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오 시장이 공약하기를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재개발 재건축 공약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선수를 쳤다는 해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간과 시장을 강조해온 오 시장 취임 첫날 정부가 공공주도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결국 정부의 목표가 공급을 빨리 많이 하는 것이라면 굳이 공공만 고집할 게 아니라 민간에도 혜택을 줘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4월 9일자 전형진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오세훈 미공개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집을 지어야 집값 잡히죠. 이런 제목인데요. 집코노미 TV에서 방송이 나갔고요.
상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지만 신도시에 집이 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강남 집값이 중요한데 기다려도 강남에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없으니까 강남의 집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서울 전체로 퍼지고 또 수도권으로 퍼지고 전국으로 퍼져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이다. 오 시장은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체는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돈을 벌고자 하는,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민간이 부동산 소유자가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요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공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이익을 정부에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신호다. 이런 말이죠.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를 하라. 사두면 오르는 아파트, 서울과 연결된 신설 역세권에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수서에서 경기도 광주선 민자로 들어가는데 19.2km 8,900억, 문경에서 김천선 73km 1조 3,714억, 지제 연결선 4.7km 2,800억, 남부 내륙선 김천에서 거제까지 181km 4조 7,440억, 춘천에서 속초간 94km 1조 9,632억, 평택 부발선 53.8km 1조 6,266억 원, 송도에서 청량리 민자 48.7km 5조 8,319억, 또 의정부에서 금정간 민자로 45.8km 3조 736억, 신분당선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7km 6,700억,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동빙구에서 삼성까지 21.7km 1조 2,119억이 투자가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편견을 버려라. 첫째, 안정을 우선시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처음부터 안정이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라. 세상에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다. 셋째,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라. 넷째, 서울 부동산 투자만 정답일까? 지방 부동산 투자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큰 돈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 절벽으로 모든 부동산이 폭락할까? 통계청에서 2031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혁신도시와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산가와 부자는 다르다. 자산가는 자산과 재물을 같이, 그래서 재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노동 없이도 꾸준히 돈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형주택에 주목해야 한다. 아홉 번째,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를 선별해야 한다. 열 번째, 최고의 지역은 인천시와 인천광역시와 세종시다. 11번째, 길 따라 돈이 흐른다. 12번째, 신도시에 투자하라. 다음,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주택은 10배 오르는데 땅은 1000배 오를까? 왜 꼭 땅에 투자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확장성이 넓은 분야에 투자해야 됩니다. 둘째, 성장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보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넷째, 확장성이 넓은 측면이란 100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은 2배, 많이 올라도 10배를 넘지 않는 종목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왜 100배, 1000배 오르는 땅에 투자해야 할까? 주택에만 투자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100억이 되지는 않겠죠. 일곱 번째, 1억짜리 땅을 사거나 1억짜리 땅을 샀을 때 100배가 올라서 100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 토지를 샀을 때에는 100배가 올라서 100억이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억짜리 주택이 100억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이상으로 김정호 부동산 TV 제 153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였습니다.